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3대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1999년 수학 능력 시험에 기출된 문제를 통해 우리가 3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3대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이니까 진짜 여러분에게는 까마득히 옛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치르게 될 수능 문제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고 보기 박스에 다른 정보를 주고 그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를 물을 수 있구나. 이걸 평가원에서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려받으실 수 있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 게시판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미리 내려받으시고 문제를 꼭 미리 풀어보신 뒤 영상을 들으시면 더 잘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고 작품의 내용, 지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요. 열쇠가 덕기에게 뜻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열쇠는 조이관이 조덕기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그것의 권한, 그게 들어있는 송금고를 넘기면서 줬던 거라서 재물, 유산 이런 거하고 이제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1번 조부가 덕기에게 말하는 방식. 금고를 맡기면서 우리 집안에 좀 부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할 때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이거는 조이관이 말하는 태도나 말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답을 찾아가야겠죠. 42번. 윗글에서 수원집이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은 지금 문제가 5개다 보니까 다양한 인물들의 특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성격을 짐작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수원집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 인물, 욕심이 굉장히 많은 물질주의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수원집이 처한 상황은 작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잘 파악하면 될 텐데 그걸 지금 속담으로 물어봤죠? 근데 어려운 속담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윗글에 나타난 조부의 성격, 조이관, 조덕기의 할아버지죠? 이 성격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본문에 나와 있는 조이관의 행동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번 윗글을 제대로 감상하는 효과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감상의 태도라고는 얘기했지만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지문의 내용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만 명확히 이해하면 너무나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춘 감상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답이겠죠. 거리가 먼 걸 찾는 거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범은 내가 어서 죽었으면 시원할 것이다. 너도 못 오게 하느라고 저희끼리 짜고 전보까지 사이에서 못 치게 한 게 아니냐. 조부가 이런 소리를 할지에 덕기는 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요거는 조부의 말이죠. 그럼 조부가 지금 덕기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너 아범이라고 하면 이거는 덕기의 아버지니까 조상훈이겠죠. 대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게 장편소설이다 보니까 잘 알고 시작하시면 어떤 부분이 지문에 나오더라도 정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3대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다시 들으시거나 안 들으셨으면 꼭 들으셔서 전체의 흐름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 아범은 내가 그러니까 이 조이관이겠죠. 어서 죽었으면 시원할 것이다. 나 되게 나쁜 아들 같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라고 지금 조이관이 얘기합니다. 너도 못 오게 하느라고 조덕기를 못 오게 하느라고 조상훈 근데 저 희라고 하는 거 보면 조상훈 일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당들이. 저희끼리 짜고 전보까지 못 치게 한 게 아니냐. 전보를 통해서 덕기를 부르려고 했어요.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보가 덕기에게 전달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이 안 된
문제를 제공한 자를 이 조부는 조상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덕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덕기도 의아는 하였다. 왜 그랬을까? 왜 전보가 나에게 안 온 걸까? 라고 생각하겠죠. 부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싶으나 즉 그렇게 전보를 중간에 가로챘을까 싶으나 창훈 아저씨라든지 최찬봉이 부친에게 되돌아붙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부친 쪽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부친에게 혹시 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도 모를 일이라고 의심이 난다. 의심할 수 있는 만한 정황은 있나 봐요. 일단 이 글을 통해서 창훈 아저씨라든지 최찬봉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뭔가 꿍꿍이를 갖고 나쁜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정보가 드러납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수원댁 사실은 이 세 인물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전보를 갈아세거나 아니면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덕기에게 전달 안 되게끔 나중에 위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정적인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물질주의자들, 돈을 위해서는 어떤 나쁜 짓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친에게 되돌아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도 모를 일이라는 의심이 난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원집과 부친이 악수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덕기가 알고 있나 봐요. 창훈이와 부친의 새가 금시로 풀렸을 리도 없으니 수원집과 창훈이 얘네들은 다 부친과 한편이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지금 조덕기는 알아요. 그래서 10중 8구는 수원집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농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즉, 이 덕기는요, 수원집, 창훈이, 최찬봉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부가 이 아버지 조상훈을 의심하더라도 조덕기의 나름의 이성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자면 수원집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농간이 있는 거지 자기 아버지는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덕기라는 인물이 꽤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대란의 작품 전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게 덕기인 거죠. 그랬더니 이 조의관은 제 아무리 그래야 밥이나 안 굶게 하여 주지 그 외에는 막무가내하다 라고 조부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보를 가로챈 건 조상훈이다. 즉 덕기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그래야 그런 나쁜 짓을 해봐야 결국은 조상훈에게는 밥이나 안 굶을 정도의 아주 상속을 조금 해줄 뿐이지 그 외에 많은 재산들은 막무가내하다. 안 줄 거야. 어찌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덕기가 불편하죠.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까짓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런 걱정은 모두 병환 중이시니까 신경이 필요하셔서 안 하실 걱정을 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꼭 일어나십니다. 이걸 통해서 조의관이 굉장히 병환에 지금 있는 상황, 병환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덕기를 서둘러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덕기는 조부를 안위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다독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조부는 네 말대로 되었으면 자키나 좋으랴만 다시 일어난데도 나는 폐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너무 늙어서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좀 쉽게 낫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 금고 열쇠를 맡아라. 어떤 놈이 무엇라고 하든지 소용없다. 금고 열쇠. 조의관의 재산이잖아요. 그거 지금 덕기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 열쇠 하나를 너에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놓으면 이제는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만히 열어보아서는 아니 된다. 금고 속에는 네 도장까지 있다마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내 도장이라도 네 손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 유산으로 넘길 건데 지금 불안한 마음의 열쇠, 금고만 맡기는 거니까 그전에는 쓰지 마 하고 단단히 얘기를 하죠. 이 열쇠는 맡아두었다가 내가 천만다행으로 천행으로 일어나면 그대로 내게 다시 다호라고 얘기하죠. 조부는 수원집까지 내보내놓고
수원집은 조부에게는 이제 아내예요. 근데 아내인데 막 수원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죽고 그 다음으로 후처로 들인 좀 젊은 아내죠. 조부는 수원집까지 내보내놓고 머리맡에 조그만 손금고를 열라고 하여 열쇠 꾸러미를 꺼내 맡기고 이렇게 일러놓았다. 아직 제가 맡을 것이야 있습니까? 전에 할아버지 병환만 웬만하시면 곧 다시 갈 텐데요. 그리고 아범에 제쳐놓고 제가 어떻게 맡습니까? 여기서의 아범은 조상훈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자신이 지금 재산을 맡는다는 게 굉장히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 어떤 서열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가 갖지도 못한 걸 갖느냐 하는 그런 도리겠죠.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살림꾼, 재산에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잘됐다. 공부하기 싫었는데 나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돈 받아갖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덕기는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포기하고 재산에 맞는 일, 이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열쇠를 줬을 때 지금 덕기가 보이는 반응이 나왔으니까 아까 살펴봤던 40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열쇠가 덕기에게 뜻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맞죠. 재산에 대한 권한이니까. 그리고 2.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요것도 맞죠.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을 하라니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 4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5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를 의미한다. 맞죠. 공부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기 싫은 거예요. 일단 확인이 가능한 게 요 3개입니다. 나머지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권한이 없는 건지. 근데 지금 보면 솔직히 재산 전체를 네가 맡아라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죽기까지는 뭐 쓸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 얘가 맡아도 되니까 사실 권한 있는 거죠. 돈에 대한. 그러면서 책임. 내가 공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살림꾼으로 나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확인이 사실 되네요. 답이 3번이네요. 3번. 권한이 없는 거 아니죠. 지금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덕기에게 주면서 네가 우리 집안에 다 뭐 나름대로 관리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권력을 준 거니까 권한을 준 거네요. 답이 3번이에요. 요 가장으로서 집안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준 게 맞는데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4번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간다고? 못 간다. 내가 살아난데도 다시는 못 간다. 잔소리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굉장히 강압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집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자가 공부를 더 하고 싶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즉 손자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하고 싶은 것, 학업을 계속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다 차단하는 거죠. 그것하고 조부는 절대 엄명이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 엄하게 명령하는 거죠. 덕기는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야 있습니까? 불과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이제 곧 졸업을 하나 봐요. 그랬더니 또 물러서지 않는 조이관은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덕기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 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봐라. 이 집 속.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도 못 믿고 손자에게 줘야 되는 조이관의 어떤 상황. 그리고 지금 맥락상 보니까 뭐 최찬봉이라든지 창훈 아저씨라든지 수원댁이라든지 집 식구들인데 이것저것 돈을 보고 온갖 농간을 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여 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열쇠 주면서 이 열쇠에는 너의 운명이 달려있고 집안의 운명이 또 너의 운명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명까지 달려있다. 온갖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서 다 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가족보다도 가문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좀 다르죠. 가족은 우리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애정을 생각해 본다면 덕기나 상훈이나 다 내 아들이자 손자니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것들 얘네가 뭘 하고 싶을까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가문의 명예, 집안 가운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운명이 달렸다는 거니까 가문 대대손손 물려져 왔고 앞으로 쭉 물려져 나갈 그런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조이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요거예요. 여기 요 말을 통해서 조이관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사당이라고 하면은 막 조상의 위패 같은 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내게 맡기고 가는 건 사당과 그 열쇠. 그럼 이거는 진짜 가문, 조상과 관련된 거고 열쇠하면 재산이죠. 이 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건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조이관이 덕기에게 공부를 시킨 것도 덕기가 꿈을 찾아가길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세상이 좀 행세도 하고 여기 보면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의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지자가 빠졌네요. 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행세하고 넉넉히 살고 이런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한 게 조이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돈 이것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은 조이관의 생각 이런 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40번 문제에 하나 남겨놨던 거 있죠. 가장으로서 집안을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문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사당을 지키고 그리고 열쇠,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짐짝 같은 의무감을 지우면서 열쇠를 줬잖아요. 그 4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 40번은 답이 3번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조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자기 뜻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폭 빠졌다.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살림은 아직 아범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끝까지 좀 덕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하여 봅니다.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실컷은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 걸식을 하든 어쩌든 나는 모른다. 이제부터 너한테 돈 싹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에게는 지금 길이 딱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너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 아예 돈 안 줄 거야. 넌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거지 신세야. 뭐 이런 거죠. 조부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그 열쇠는 다시 넣어버리려고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조부가 말한 내용이 다 끝났거든요. 많은 말을 했고요. 조부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걸 살펴볼게요. 여기 조부가 덕기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덕기의 욕심을 자극하여 회유하고 있다. 덕기 욕심 없죠. 그냥 공부하고 싶고 그냥 적당히 지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욕심을 자극한다면 야 네가 열쇠 가지면 뭐가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죠? 1번이 답이네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2번 위중한 병세를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병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거죠. 3번 덕기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치며 설득하고 있다. 덕기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겠냐? 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집안 사정을 들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집안 속을 아무리 어린애여도 생각을 해봐라. 어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최찬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창훈 아저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다는 거 덕기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왜냐면 내일부터 문전 걸식을 하든 어쨌든 난 모르겠다.
네가 이 열쇠를 물려받지 않으면 넌 내일부터 용돈 없고 그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덕기는 병인, 그러니까 아픈 사람, 여기선 조의관이죠. 병인을 거슬려서는 아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밝게서 들어온다. 수원집은 젊은 나이에 이 70대 할아버지의 후처로 들어왔을 때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죠. 이 조의관의 유산을 자기가 나중에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걸 지금 다 누구한테 주는 것 같아요. 덕기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흥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얼굴이 밝게서 들어오죠.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있던 것이다. 근데 엿듣다 보니까 열쇠가 이제 진짜 덕기에게 넘어가 버리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덕기는 이제 수원집은 들어온 거고요.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들고 일어서 버렸다. 원래 열쇠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른 열쇠를 집어들었다는 것은 잘못하다 이 열쇠를 수원집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다. 근데 수원집의 경우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 재산이 다 완전히 거덜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수원집을 경계하는 태도가 보이죠. 수원집이 욕심이 많은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덕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집이 야 아범 잠깐 거기 앉게 하죠.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넣고서 따지려는 것이라서 덕기가 성큼 넣어버리는 것을 보니 인제는 절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의도를 다 파악한 거네요.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이죠.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괴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볼 수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다. 이건 그냥 만져본다는 뭐 마법의 키가 아니잖아요. 만지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만져보기만 하면 일은 핀다라는 것은 이 열쇠로 열어서 뭔가 다른 작전을 꾸미려고 했던 건데 그 계획이 실패한 거죠. 이 계획을 보여주는 걸 봐선 진짜로 전보를 가로채는 데 있어서 수원댁이 뭔가를 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다녀가기 전에 저승사자겠죠.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즉 조의관이 죽기 전에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덕기의 옴이 빨랐던지 사자의 옴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꾸밈이 어설프고 굼뜬 탓이었던지 일을 계속 꾸미죠. 전보를 가로채거나 나중에 결국은 조의관이 먹는 약에다 계속 비소 같은 것을 넣어서 약물 중독으로 독극물 중독으로 조의관이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제는 만사휴이다 라고 얘기하죠. 만사휴이, 만 가지 일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절망적인 태도예요. 아, 일이 그냥 완전히 텄구나, 끝나버렸구나. 절망, 체념 이런 마음을 수원집이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작가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 자체는 여기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게요. 40번, 41번에 네, 수원집이 처한 상황 속담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 나무에 까마귀가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 있다가 그냥 마침 저기 가야지 하고 날아갔는데 여기 달려있던 배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까마귀 잘못은 아니죠. 배가 익어서 떨어질 즈음이 됐으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서 오해를 받게 되고 범인으로 뭐 지목이 되거나 그럴 때 보통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원집이 등장한 것은 지금 이러다가 내가 열쇠를 뺏기고 사실 자기 건 아니지만 열쇠를 덕기가 가져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수원집이 직접 어떤 의심을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닐 거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지금 뭔가를 잘못해서 나 아닌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오버하면서 자기 제발 저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으니까 2번도 아니죠. 3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군. 답은 3번이죠. 닭, 여기선 열쇠겠죠? 이게 수원집일 거고요. 열쇠,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얻어서 금고를 열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 나중에 결국은 조덕기한테 넘어가니까 지붕만 쳐다보면서 닭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붕만 쳐다보면서 거기 넋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답이 3번 맞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이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하룻강아지가 수원집일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뒤늦게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이 재산을 갖고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겁도 없이 나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5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것도 수원집이 아유 뭐 덕기의 마음 이런 거를 내가 몰랐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이관의 마음이 내가 몰랐구나 이런 거 아니죠. 이미 다 그 꿍꿍이 속이라든지 조이관이 자기에게 좀 재산을 안 넘길 것 같고 그래서 덕기를 자꾸 전보로 부르려고 하는 여러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이 맞으려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렇진 않기 때문에 5번도 아니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조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맞죠? 가문을 굉장히 중시해서 손자의 공부 같은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렸네요. 2번, 손자의 뜻을 받아주는 것으로 보아 자상한 인물. 전혀 그런 거 못 느꼈죠? 이거 답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3번, 덕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로 보아 이기적인 인물이다. 뭔가 이기적이라고 하고 덕기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니까 맞는 느낌적인 느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덕기 아버지는 뭔가 신뢰할 수 없는 뭔가의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 가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내 자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맡길 수는 없는 거야. 라는 나름의 조의관의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생각이 그게 뭐 옳은 방향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문을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이기적인 인물, 이게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요 가문을 좀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이기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요. 4번,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아 우유부단한 인물. 우유부단하지 않죠. 우유부단은 굉장히 그냥 물 흘러가듯이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인물인데 굉장히 단호박 같고 약간의 협박 같은 느낌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5번,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아 돈에 결벽증이 있는 인물이다. 결벽증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완전 혐오. 그러면서 원리 원칙 이런 걸 고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그러면 엄청나게 원칙적이고 조금 부정적인 거 아주 싫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아들 건너뛰고 손자에게 맡겼고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거부하면 용돈 없어. 너에게 이제 돈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해요. 재산이라는 게 하나의 나의 권력이자 협박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이 손자에게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벽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이 너무나 맨 앞에서부터 뭐 손을 흔들면서 답이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또 5번까지 너무나 정독하면서 꼼꼼히 봤던 친구들은 3번이나 5번 선지도 약간은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답은 1번으로 찾아야 되고 3번과 5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윗글을 제대로 감상하는 효과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1. 조부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본다. 그럼 조부의 심리 어때요? 이 덕기에게 재산을 맡겨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믿을 사람이 없는데 아 얘가 빨리 맡아줬으면 뭐 이런 게 심리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부의 성격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죠.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거겠죠. 조부의 성격. 이게 문제로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인데 심리 상태를 추측하면서 조부의 관심사라든지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덕기의 취미생활 뜬금없이
지문 전체에서 덕기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요 정도지. 취미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글의 맥락, 갈등 구조를 파악하거나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태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떠할지 생각해본다. 조이관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조덕기에게 얘기하고요. 조덕기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겠죠. 경직된 분위기, 거기에서 뭔가 상하 구도의 어떤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조이관이 갖고 있는 약간은 너무나 강한 성격, 그래서 재산을 지키려는 강한 욕심을 가진 모습,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번도 효과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정보가 왜 덕기에게 전달되지 않았지? 이런 것은 앞부분부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누가 정보를 차단했을까? 누가 가로챘을까? 그들은 어떤 욕심이 있는 인물들일까? 그들과 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지? 다양한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5번, 덕기 아버지가 열쇠를 받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뭘까? 재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이관인데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겠지? 그럼 덕기 아버지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일까? 라고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하기에 좋아요. 그러면서 이 이유를 추리하는 과정 속에 조이관과 덕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999년 수능 기출로 나왔던,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능 특강 2023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들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3대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뤄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조금 놓치고 간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파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